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정말 또 다시 한번 정말 시커먼 월요일이 다가왔네요. 아, 보시면 이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오늘 왜 우리나라가 되게 약했나, 유독 약했냐 보면 일단 뭐 요거를 분석하자기보다요. 그냥 핑계거리의 이유를 한번 확인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지만 어떤 기준으로 뺐고 왜 뺐는가 보면 요겁니다. 2년 반 만에 한미 금리가 뒤집힌다. 요런 거거든요. 요 그래프 보시면 금리가 뒤집히는 게 이제 그 외국인의 자금이 다 빠져나간다는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한국 증시가 박살 날 거다라는 얘기로 오늘 증시가 박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일단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따라서 하느는 뭐 괜찮다, 유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뭐 휘둘려 주실 필요 없고요. 얘기 드렸다시피 마찬가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하면서 토요일이었나요? 방송하면서 그 전날 것까지 꼭 보세요 얘기 드렸죠. 꼭 보시라 얘기 드렸던 게, 자, 795포인트, 770포인트 안에서 큰 변동과 심한 그 등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단은 아직 미치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지 못하면 저 밑에까지도 한 번에 갈 수도 있다. 680포인트까지도 꽂힐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멈추지 않겠는가라는 기술적 지표를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금요일 날 좀 멈춰 있을 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금요일 날 단기 저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그렇다. 근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들어갈 수 있지만 좀 신규 투자자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물탈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 분명히 진단을 드렸습니다. 물량을 늘릴 때는 아니다. 편락가 줄일 때는 아니다. 가지고 있는 건 조금 그냥 보유하고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증시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 보시지 말고요. 시장 방향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때 사신 것, 그러니까 제가 저점에 사볼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샀을 때, 요때 샀을 때 그 종목들은요, 오늘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었죠. 오늘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고, 지지받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자리, 때로는 여기 이 지표대 787포인트가 깨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됐으면 오늘 끝나는 하반까지는 맞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770포인트대를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자리대라고 보여졌는데 걸쳐놓고 끝나긴 했죠. 딱 770포인트 정도 걸쳐놓고 끝났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그 자리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막연히 흐른다기보다 여기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주봉상 이렇게 마감이 돼도 770포인트 단 지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더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든 뭐하든 단기간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고 투매 반대 매매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 자리 아니고선 사실은 좋은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종목별로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것들을 손댈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진단을 드립니다. 신규 매수랑 분명히 달라요. 똑같은 종목도 같게 보시면 안 되겠죠. 일단 그 말씀드렸던 시장의 큰 진단은 다를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시장이 무너지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 곡물 사료 비료주가 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분명 그때 또 얘기 드렸다시피 시장과 임퍼스 성향이 있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사료 곡물 비료주들을 노리셨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 자, 미래생명 자원으로 이제 먼저 얘기 드릴 건데, 미래생명 자원으로 이때 물린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걸 기다려라,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까지 얘기 드렸어요. 빠지면 이때서나 사고 아니면 내비둬라, 변동성 안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미래생명 자원이 오늘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종목별로 약했어요. 낙이 너무 심하게 그랬지만 시간에 또 5% 상승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내가 미래생명 자원을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때 물렸던 분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장이 반등하고 좀 준다 그러면 바로 비료 사료 곡물주들이 조정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등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고 좀 관망해야 되는 거고요. 8,400원 단 요런 때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볼 수 있겠다. 시장의 계속적인 하락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눌림목 매수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올바르고요. 고려사업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정말 좀 시장의 무너짐과 함께 주도성을 띈다면 정고점 위로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 시장과 반등과 함께 눌림목이 오고 역으로 가니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전체의 방향이 하방으로 짙어진다면 오히려 더 빛을 발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그 매물대가 있고 역배열상에 좀 고려 산업하고는 다르죠. 사실 대장주로 빠르지 않게 보시려면 고려산업 같은 거 보시는 게 빠르게 보려면 고려산업 같은 거 보시는 게 맞고요. 좀 장기적으로도 보려면 주도성이 있는 대장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보유하신 분들은 아니면 좀 빠르지 않고 좀 등하락이 적은 것들. 그러니까 사실 미래생명장 같은 경우는 오늘 고려산업과 다르게 위아래 등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섹터의 흐름이 있는 섹터였지만도 조금 좀 3등주 정도 되는 좀 조용한, 그래서 조금 고려산업의 그 고려산업의 힘을 좀 역으로 조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 그런 종보다 조금 대형주처럼 무거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좀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산업이 곧 정고점을 뚫고 간다 그러면 미래생명자원도 여기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도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좀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인버스 성향으로 사례주들이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다이노 칩도 분명히 진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 아니고 얘가 더 갈고 뭐 하는 건 모르겠고요. 역배열 중이고 거래대금 요렇게, 그러니까 첫날 만약에 이런 거래대금과 함께 상승 나왔으면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 기회 주면, 자, 오늘 물린 분들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따라서 더 가고 뭐 보유하고 그거 뭐 자유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얘기 드렸잖아요. 뭐 기회 주면 빠져나와라, 평당가 손해보지 말아라. 그래서 안 물려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별 순환이 벌써 이 모다이노 칩은 오늘 내일 하고 뭐 내일도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세 에너지가 되게 다 뿜어져 나온 거예요. 또 얘기 드렸죠. 좀 그 종목별로 참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길다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내일 또 모레 뭐 내일까 어떻게 변동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또 그 다음에는 좀 힘이 아무래도 죽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바닥 대비는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가 강할 것이고,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4,100원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뚫기는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뚫고 나면 헐헐 날아가주는 보유가 가능한데 오늘도 바로 윗꼬리가 남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흐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3,500원단을 보시라 얘기 드렸고, 3,500원단에서 여기서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간다라는 진단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대응해 보시고, 여기 안에서는 비중 덜어내시라, 소량만 내비두시고 다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술적 지표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시간은 어땠나요? 시간에 또 좀 빠지죠.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정말 거침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있고, 자, 이게 정말 다이렉트로 정말 빠지고 안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열려 있을 것이고, 일단은 86,000원 정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미국 그 외인들의 좀 강한 매도가 5일장에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미국장은 휴장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흔들리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급할 게 없습니다. 정말 돌려가고 안정적이고 5일선 회복하고 추세가 뭔가 진정됐을 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바닥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이에요. 내가 정말 싸게 사서 바닥을 잡겠어, 바닥부터 다 가져갈 거야. 그러면 그런 욕심 때문에 하방을 더 강하게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 56,000단까지 확인해보고 일단 관망하고요. 우리 애청자님들 많이 관심 있으신 SK도 그렇고요. 자, SK 진단 드렸을 때 227,000원짜리가 멈출 수 있는 자리다 얘기 드리긴 했죠. 기술적 지표에서 거기 안에서 멈춰주고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게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계속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중요한 금액 되니까. 그런데 오늘 또 강하게 밀어냅니다. 오늘 시장이 낙폭이 엄청 셌기 때문에 또 한번 밀리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종가상으로는 여기 이탈됐다. 이탈돼서
정말 다시 얜 저쪽까지 열어놔야 되나?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6,000원도 깨고 53,000원도 깨고 한다면 21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완벽 분석했을 때 원치 않았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반등 줄 때 얘기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25만원 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못 넘었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보자. 내려올 때 보자 말씀드렸는데 정말 좀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서 저항 맞으면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27만 봤는데 또 그렇다. 계속 모니터 하는 겁니다. 모니터하고 시장의 방향과 함께 봐야 되는 거지. 시장이 그런데 얘가 자리가 매수자니까 산다? 사실 어울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SK도 급할 거 없습니다. 뭔가 확인되고 해도 되고요. 지금 뭔가 다행인 건 제가 이거 SK를 또 그나마 좀 다른 코스피보다 되게 좋게 본다 얘기 드렸던 건 이렇게 좀 안 좋으면서도 단기적으로 뭐 대차장고나 뭐 공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해서 누른다기보다 그냥 지금은 그냥 시장의 역할 그대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주고 회복해 준다면 오히려 또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자릿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낙폭을 잡겠다라는 욕심 그런 것들도 조금 자중하시고 정말 잡으려면 물론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날 당일 저점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분봉상 보고 체크하면 되니까. 오늘은 좀 없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요쯤에서 샀다가 빠지면 이탈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하락장일 땐 특히나 더 그렇긴 한데 반등장일 때도 이렇게 확인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날 최저가에 살려는 노력은 괜찮습니다만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지금 과연 매수가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지금부터 또 저가 매수를 들어가서 모아가겠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좀 그 시장의 여파도 있겠지만 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코스피가 2250까지 열어놓고 보자라는 얘기 계속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도 바뀔 수 있어요. 2250포인트하고 삼성전자 54,000원, 3,000원 왔다고 몰빵입니까? 아니라 얘기 드렸던 이유는 또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같이 금융위기 팬데믹이 올 수 있고요. 금융 팬데믹, 금융위기 올 수 있고, 뭐 버블 하고 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오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이니까 계속 지속적 시황과 모니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지, 오늘 뭔가 특별한 매수 포착이나 이런 종목을 볼 거 딱히 있진 않아요. 그냥 단기적으로 인버스 성향에 있는 비료, 사료, 곡물주다. 오늘 올라간 게 얘네밖에 없죠. 사실 섹터별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도 똑같이 얘기 드렸죠. 멈춰주는 것 같고 중요한 자리에 버텨주는 것 같았으나 삼성전자가 계속 나락으로 가니까 빠집니다. 빠지죠. 빠지니까 자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끼고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타고 내려간다. 그래서 지속적 하락이 진행돼 버린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렇게 진행돼 버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진다는 분명 아니에요. 분명 아닌데 말 그대로 진정이 될 때까지 보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기 드렸죠. 좀 단기간 금액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좀 윗금액대 있는 분들은 정말 시장 멈추고 돌려줄 때까지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요 밑단까지 열어놓고 삼성전자 53,000원 그 밑까지 박살난다. 혹시 모른다. 시장 바닥 잡히는 거 보고 밑단 체크에만 놓는 거죠. 31,500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한번 시장에 돌린 것 함께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빠르지 않더라도 시장이 좀 회복되고 여기죠. 여기 금액대가 회복되고 봐도 돼요. 34,700원대가 회복되고 우리 시장이 돌려지고 안전해지는가 봐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접근 불가죠. 접근 불가다. 그래서 분명 낙폭이 강하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추세가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으로 해서 반등은 나오는데 그게 지속 우상향으로 바뀌냐가 중요하지. 반등 나왔다 다시 빠지면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평균가가 위에 있다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잡힐 때까지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신규 매수자들도 일단은 스탑이죠. 외인이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력이 밑으로 내리꽂고 있잖아요. 현대차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기 드렸죠. 여기서 뭐 반등 나올 수 있고 뭐 됐고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 따라서 16만 2천원까지 열어 놓으시죠. 얘기 드렸죠. 얘기 드렸죠. 근데 시장에 비해 강하긴 한데요. 시장에 비해 강하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시장에 비해 좋으니까 시장에 비해 잘 버텨주니까 괜찮지 않냐.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체크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회복하는데 또 혼자 역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마찬가지 대응이지 얘는 경고했기 때문에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추적하고 보겠지만요. 요 밑단까지 정말 그 강하게 그 지지할 수 있는 자리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다. 여기도 분명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자리 때는 SK로 보면 22만 7천원 구간대 멈춰 있는 수준으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일단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하락이 끝났다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 분봉상 5일선 회복하고 뭐하고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급할 거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급할 거 없다. 급할 거 없고 단기적으로 매도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이 꽤 되죠. 꽤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일단은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 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장기 역별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얘기 드렸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급할 거 없고 신규 매수도 급할 거 없고 물려 계신 분들도 평단가 조절할 구간 아니다 라는 얘기 일단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진을 볼 건데 우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원전 섹터죠. 원전인데 여기 11,700원 12,100원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비해 강합니다. 시장에 비해 강해요. 시장에 비해 강해서 정말 떨어질 때 버텨주면서 여기를 지켜주면서 여기서 진짜 그 금액대를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지켜주고 있죠. 근데 그냥 요러다가도 이제 테마 받고 부각 받고 못하고 한 번에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도 최대한 싸게 샀다가 대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사보고 이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명확해지죠.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대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추세가 이탈하면 정말 안 좋으니까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관심 갖고 신규 매수 접하더라도 꼭 이렇게 대응 라인을 정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 되게 깊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일단 우진 같은 경우도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 아직 재료가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고 좋아진다면 원전 섹터가 좋아질 수는 있겠죠.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재료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관심 갖고 있긴 하지만 좀 확실히 가질 건 아니죠. 원전주 간다, 자리 좋다, 맥점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맞춰서 시장을 역행하려 하지 말자라는 얘기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최근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냥 버티십시오. 일단은 버텨보고 시간이 이미 좀 주식이 이제 중요 지지대 깨고 내려올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4개월 걸릴 거, 6개월 걸릴 거, 1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손실을 확정짓는다는 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아깝고 그냥 내비뒀다가 좀 자식 물려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추가 여력을 만들고 바닥대 공격적인 좀 매수와 함께 평단가 조절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조금 멘탈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